생기는 게 위치에 따라서 뭐 기능을 어떻게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왜 생기는지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인은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은 주로 이제 담배. 우리가 이제 암 생기는 가장 위험 요인이 담배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담배. 그리고 음주. 그리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하고 그리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위험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담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백해무익한. 네. 백해무익. 술도. 술도. 술을 왜 빼시려고? 술은 좋아해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술보다는 담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아니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 나옵니다. 네, 자꾸 우리 술 못 마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배는 사실은 이렇게 딱 삼키거나 이렇게 빨아들일 때 폐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도로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입 근처에서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동시에 이 세 군데 암,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의 가장 주요 인자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또 재밌는 건 이제 대만이나 인도가 원래 구강암이 많거든요. 씹는 담배? 네. 씹는 담배도 있고 인도에서는 씹는 뭐 약 같은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담배 종류. 담배가 아니고 좀 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인도는 구강암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씹는 담배예요. 씹는 담배를 많이 펴서 설암이 설암이 엄청 굉장히 많은 많아요. 엄청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흔한 나라,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특히 비인도암이 확실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밝혀져 있죠. 위험 요인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암의 두경부암도 암의 종류가 조금씩 갈리는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후두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그런 설암이나 비인두암이 아주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담배나 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주 문제다 이러면은 좀 이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는 구인두암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관리가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거나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에서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아직까지 뭐 영향이 약간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선진국에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이런 두경부암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신을 하자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증명이 네, 아직 아직 안 안 돼서 돼서 못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원인이 되는 75%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는 자료가 나오면 얘기해야 되니까 자료가 없을 때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표준 치료. 암에 대한 증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암 얘기할 때마다 암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뭐 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사실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두경부암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삼키고 숨쉬고 이러는 부위니까 증상이 그쪽에 관련된 게 초반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구강암 이런 데는 혀 끝에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혀 밑에 뭐 느낀다든지, 그리고 구인두, 혀에서 넘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거기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도에 뭐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혀 뿌리에 뭐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삼키는 게 어려워서 오거나 느껴져서 오거나 잇몸 안에서. 근데 이제 저 비인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느끼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내려오는 기역자 코너. 그래서 거기는 좀 직접적으로 거기에 의한 증상인 코막힘이라던가 뭐 두통. 왜냐하면은 그 기역자의 천정은 뇌 조직이 있기 때문에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인두나 후두암 같은 경우는 목소리 변화, 뭐 숨찬 거 이런 거 올 수 있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목에 멍울이죠. 예, 그래서 목이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겼는데 걔가 이쪽에 있는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쭉 돼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만져지는 거죠. 뭐가 몽울이 생기니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종양이 시작되고 걔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비인두암 얘기하셨지만 비인두암은 콧구멍이 막히는 코막힘 증상이라든가 축농증 같은 증상이라든가 맞아요. 축농증이랑 오인이 네. 많이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래 치료받다가 나중에 직접 들여다보니까 혹이 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시신경. 예, 네. 시신경 쪽으로 뇌 안쪽으로 침범해서 사시처럼 네, 눈이 맞아요. 이렇게 몰리는 현상 같은 게 생기고 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목에서 피가 나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성대 부위면 아까 쉰소리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속에 생긴 거보다는 속에는 그냥 감기인지 뭐 이랬는데 목에 혹이 만져져 가지고 와서 봤더니 뭐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